화면에 있는 점 보이세요? 기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바로 이 점이죠. 점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있죠. 아이에게 점이 무엇냐고 물어보세요. 한 손에 연필을 꼭 쥐고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어 보여주겠죠. 간혹 화가들 중에 그림의 소재로 이 점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이 제목으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만요, 해상도가 낮아서 잘 보이지 않죠. 검색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아무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화폭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산울림이라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가로 2m 13, 세로 2m 64. 대형 캔버스죠. 무려 10만 개의 푸른 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림의 작가는 김환기 화백입니다. 이분은 이중섭, 박수근 이런 분들과 함께 광복 이후에 한국 현대회화의 대표적인 화가였죠. 김환기 화백에게 점은 자신의 미술세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 이 두 작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에도 물론 점이 있죠. 점은 기하학의 기본 도형이니까요. 평면 위에 한 점 P 또는 두 점 AB를 잇는 직선 AB,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바로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수학, 그러니까 기하학적 도형으로서 이 점들은 김환기 화백의 그림에 있는 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사실을 잘 모를 텐데요. 기하학의 점은 영어로 포인트고, 반면에 김환기 화백의 그림에 있는 점은 영어로 도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두 그냥 점이에요. 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죠. 한글로는 똑같은 점이 영어로는 포인트일 수도 아니면 도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만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어권에 속하는 사람들 모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포인트와 도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데 이 앞에서 보았던 김환기 화백의 그림,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림의 제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이건 원래 시의 한 구절이었어요. 시인 김광섭이라는 분의 저녁에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 이게 그림의 제목이 된 겁니다. 사실 김환기 화백과 시인 김광섭, 이 두 사람은 서울 성북동의 이웃사촌이었고, 문학을 사랑했던 화가는 8살 많은 학교 선배 이 시인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화가 김환기는 50살로 접어들기 직전인 1964년에 돌연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이후 시인과 화가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문학과 예술 담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70년 어느 날, 김환기는 서울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인 김광섭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비보를 접한 겁니다. 슬픔에 빠진 이 화가는 김광섭 시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붓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고국의 그리운 친구들을 떠올리고, 고향 신안의 푸른 바다에 떠있는 섬들도 떠올리고, 수많은 인연의 고리들이 화가의 붓끝에서 무수히 많은 점들로 변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되어 온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로 가득 찬 이 그림, 같은 해에 열린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0년이 지난 1980년에 형제 듀엣 유심초라는 그런 가수가 등장해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이런 제목의 노래로 재탄생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시 한 편이 화가의 붓과 캔버스에 명화로 거듭나고 다시 유명한 가수의 목청과 음표를 빌어서 명곡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점으로 돌아올까요? 영어 포인트, 도트, 이 예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뜻이 다른지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데요. 어떠세요? 지도 위에 그려진 작은 점. 영어 알파벳 I 위에 있는 점이 있죠? 무당벌레의 붉은 껍질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작고 둥근 점들은 모두 표시가 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 점에 해당하는 영어의 도트입니다. 문장의 마침표도 도트고 김환기의 그림에 있는 점 모두 영어로 도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영어 포인트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눈으로 덮여있는 그 산의 최정상 지점,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포인트, 모두 위치를 나타내지만 구체적으로 표시된 점, 도트와는 다르게 포인트는 딱히 어느 곳이라고 명쾌하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데요. 말하려는 요점이 뭐야? 이럴 때도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그 말은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영어의 도트와 포인트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말과 한자로는 구별이 안 되죠. 모두 똑같이 점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수학에도 도트가 있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표시된 점들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도트일까요? 곱셈 기호 대신에 사용하는 점, 벡터의 내적을 나타내는 기호로서의 점, 소수점, 무한을 나타내는 점, 이 수학적 기호들은 모두 작고 둥근 표시로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도트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그냥 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기하학적 도형의 점.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도트일까요? 도트가 아닙니다. 포인트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그냥 점이라고 하죠. 그럼 유클리드의 기하학에 있는 점은 물론 도트가 아니고 포인트입니다. 유클리드는 기하학에서 점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점, 포인트는 크기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no part 그랬잖아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크기가 없다는 거예요. 크기가 없는 점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쪼갤 수도 없다는 뜻이죠. 뭐가 있어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는데 부분, 크기가 없으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쪼개지도 못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의한다는 거는 그 뜻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클리드는요, 크기도 없고 그래서 형체도 없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명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알쏭달쏭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점이라고 하는 그건 뭔가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런 정도죠. 그런데 수학하는 사람들은요, 점은 크기가 없다는 유클리드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만 합니다. 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입에 침까지 튀기면서 반복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정의를 아무리 암기해 보아야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정의로 계속해서 한참 가야만 해요. 수학 이론이 어려운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도록 도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트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점들은 원래 포인트지만 이걸 알려주기 위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트로 쭉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하학에서의 점은 아닙니다. 모델을 빌려서 알려준 겁니다. 참 어렵죠. 유클리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도 않는 점을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점 다음에 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계속 보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굿데이.